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7일 금일 상승했던 종목 중에 더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37개 종목을 정리를 해봤고요. 아주 우량하고 향후 또 성장 여력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리뷰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후 상승 여력이 큰 종목에 대한 리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겠죠. 반도체가 특히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약 1%, 코스닥이 0.95% 올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치였던 2350을 초과해서 2371로 마감이 됐고, 그 덕분에 60일선도 깨고 올라오고 20주선도 돌파하는 어떤 추세 전환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워낙 가시밭길이니까요. 코스피의 하락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멈춤에 따라 시장 점수는 -4에서 -3으로 좀 개선됐지만 여전히 투자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의 약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꺾여져 내려갈지 모른단 말이죠.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율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려 18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단기 흐름은 완전히 이탈했고 1300원대로 진입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장 수급의 외국인은 코스피를 샀고 코스닥을 샀습니다. 선물도 장중에는 계속 사다가 장 막판에 매도를 전환했고 어쨌든 55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은 더 화끈하게 사서 2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2500여 종목 중에 1660 종목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엉뚱한 곳에서 놀지만 않았다면 단타를 했어도 수익을 보기가 아주 용이한 날이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는데 추세를 세우진 못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의 2차 검증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로지시스, 한네트, KCS, KCT가 상승했는데 이쪽 부분도 아직 추세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스, 유진테크, PSK,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건설기계는 급등을 하고 방산주는 급락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조금 더 떨어져 준다 그러면 방산주를 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항상 데모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26% 올랐고요. 현대 에버다임, 흥국, 해인도 올랐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흥국, 해인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덜 올랐습니다. 창투사들도 아직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는 아닌데 각각 개별적인 테마로, 개별적인 이슈로 토스 관련된 이슈, 또 어떤 투자 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 등으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NFT 관련 종목들이, NFT가 또 좀 광범위하게 엮이는 편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비덴트가 암호화폐 관련주로 요즘 암호화폐가 조금 흐름이 좋아서 12% 올랐고, 또 콘텐츠 관련된 아프리카 TV가 많이 내렸다가 6% 올랐고, 위메이드도 5% 올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힘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쪽이 항상 강세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1.4% 오르면서 6만원대 위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은 단지 삼성전자의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을 아주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다음 작전주의 교과서 금양이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증 500% 하겠다라는 뻔한 테마로 피코그램이 뒤늦게 그렇게 공고우먼한테 당했는데도 피코그램이 또 19% 올랐습니다. 참 뻔한 수법이 먹히네요. 미래나노텍이 2차전지 양극재 자회사 관련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아마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또 철강 쪽이 또 수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면서 안 그래도 추세가 형성돼 있는 와중에 8%가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떨어졌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네옴시티 관련해서 테마가 살아있고요. 현대차가 바닥에서 4%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IRA 적용을 3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으로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가 내려가다가 4% 올랐습니다. 좀 기대해보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저는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강하고 SDI, LG화학 여전히 2차 전지는 영원한 테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합세했고 우크라이나까지 합세한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률 상위에서는 상한가를 갖고 클리노믹스가 게놈 분석, 유전자 분석으로 심근경색 바이오마커의 어떤 이런 진단을 통해서 심근경색을 미리 체크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26% 올랐고요. 데모 말씀드렸고 동양파일도 재건주 또는 네옴시티 같은 사막의 건물 지으려면 바닥에 파일 박아야 되니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피코그램 말씀드렸고 다올도 말씀드렸습니다. TPC는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관련해서 16% 올랐고요. 코론 글로벌도 네옴시티 후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저도 샀을 텐데 살 기회가 없이 그냥 올라버리네요. 메디아나가 제세동기 그 다음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참사가 벌어지고 이 수용할 데가 없어서 몇십 킬로의 차가 26킬로씩이나 응급차가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메디아나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서암기계공업도 1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이 또 37개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히림인데요. 히림을 지금 와서 따라잡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 이렇게 강세 테마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비교적 소외된 종목들이나 후발 주자를 잡아봐야 된다는 의미로 가져와 봤고요. 히림을 제가 이 부근에서 자주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 비해서 안 올랐으니까 9,000원대인데 지금 15,000원까지 한 60%가 한 일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처음에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 네옴시티 후발주로 괜찮다고 했는데 잡을 자리를 안 주고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7일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첫 번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NFT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 대금이 한 74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은 700억 정도 되고요. 좀 거래 대금이 약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TV입니다. 마찬가지로 NFT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21선 밑으로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은 아직 상승 흐름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하고 2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한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볼 만한 종목입니다. 게임 NFT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모비릭스가 한번 강한 상승을 주고 거래대금 한 280억이었고 그 상승세가 아주 잘 유지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주간 단위에 20주선 위에 올라타진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략할 만한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은 1200억이고 실적도 1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게임즈 중에서는 양호하고요. 이메이드가 정말 큰 바닥권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24만 5천원에서 5만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80%가 떨어졌죠.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61선 위에 올라탔는데 주봉상의 흐름도 아직은 추세가 형성된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좀 만들어내려는 그림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바이오 마커 관련해서 클리노믹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한 100억 정도 거래 대금을 뽑으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추세가 워낙 하락 추세여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860억이고 영업이익도 한 80억 정도 내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있는 회사고 21선이 쌍바닥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봉상 위에서도 올라왔고 거래대금은 540억 정도 나왔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금 더 힘을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히올루론산을 만드는 필러를 만드는 회사고요. 20선이 이제 완전히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고 주봉상의 흐름은 추세를 막 형성한 시점이어서 괜찮고요. 시가총액은 4,500억이고 영업이익은 180억인데 270억 그 다음에 400억대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어서 성장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괜찮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완전히 21선이 큰 이중바닥을 보여주고 주봉상에서도 추세가 단단히 살아있고 또 워낙 시가총액 6,500억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오죠. 상반기에 2천억 넘게 영업이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상승 후에 쉬고 있다가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데모가 우크라 재건주의 가장 테마주의 탑핑인데 뭐 신고가를 뚫고 그냥 가버리죠. 거래 대금이 1,500억 나왔고요. 시가총액 1,200억인데 실적은 사실상 좀 헐렁하죠. 그냥 테마주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데모보다는 같은 섹터에 있는 대동이라든지 TY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동양파일도 언젠가 갈 줄 알았는데 갈 거라 기대를 했는데 오늘 19%나 강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885억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8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올해를 한번 좀 보면
예, 올해도 뭐 실적은 그다지 뭐 특별히 볼만한 내용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재미있는 회사인 게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서 5,300억인데 또 영업이익이 2,400억,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도 상반기에 한 1,000억 이상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실체가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네옴시티 관련주여서 조금 이게 안정되고 나면 지금은 공략 못하죠. 지금은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서 21선까지 좀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좀 공략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도 제가 추세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막 형성된 종목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도 포스코를 일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무려 8%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3조고 올해 영업이익이 6조, 당기순이익도 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론 태풍 피해를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내년 초에 복구가 되고 또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철강 소재 같은 쪽에서 계속해서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40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아주 강하게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도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오늘 900억 강하게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주봉도 20주 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은 900억이고 실적은 여기도 뭐 데모만큼이나 별 볼 일 없지만 쉬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늘 14% 상승을 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수산중공업도 비슷합니다. 시가총액 1,600억이고 실적은 조금 더 낫네요. 실적은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다만 이제 거래대금은 서암기계공업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건주 관련해서 해인입니다. 해인은 950억 정도 되고 실적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회사인데 여기도 240억 들어오면서 비슷한 테마주의 어떤 엮여서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TPC는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관련 종목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260억 나왔네요. 최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해서 코닉 오토메이션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시가총액은 2,300억이고 아주 강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조금 안정되면 공략해 볼 만하고요. 금양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금양의 끝은 어디인가?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올랐는데 과연 거래대금도 오늘도 또 3,500억 나왔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벌써 2조예요. 1조 9천억이고 실적은 뭐 한 100억 정도 벌어요. 그러면 한 기껏해야 한 2, 3천억 해야 될 회사가 1조 9천억까지 왔거든요. 비슷한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 가서는 이런 모습의 어떤 무너지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때가 언젠지 그 폭탄 돌리기가 누구한테 돌아갈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 하고요. 그린 케미칼도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무음극 전지 개발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래대금이 오늘 700억 정도 나왔고 실적이 연간 단위로 했을 때는 한 200억,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2,800억입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또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만합니다. 지아이텍도 2차전지 수소 관련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주 우상향하는 흐름이 아주 이렇게 줄 서서 가듯이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시가총액 1,800억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실적은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지켜볼 만한 어쨌든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관련 쪽 섹터입니다. 미코도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소재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2번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2천억을 쏟아 부었고 고선에서 딱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공략해 보면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된 종목인데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7% 정도 올랐고 거래대금도 210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한 17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한 구리 관련 종목이고요. 제강용 내화를 제조하는 동국 R&S가 오늘 6% 올랐는데 최근에 급격히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만합니다. 아직 이 빨간색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인데 물량을 털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여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금호석유는 알짜 종목이죠. 시가총액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당기순이익이 1조 정도 되고 배당도 한 6% 정도 줘요. 단점은 이제 실적이 감소한다는 거. 이 코로나 때만큼 계속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도 한 7천억, 그 다음 년도에도 8천억 정도 나오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7, 8천억은 나온다고 하면 한 5조 정도는 갈 수 있는데 4조는 너무 싸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오늘 390억 거래량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두산 테스나가 바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고 하는 초입이죠. 시가총액 4천억이고 어쨌든 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 알짜 우량 회사고요. 현대차를 지금 공략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한 현대차가 오늘 4%가 올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공략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20주선의 하락이 좀 멈추고 그 위에 올라타면 제일 좋고 그 무렵이어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하강하는 20선과 60선의 각도부터 좀 되돌린 다음에 지켜볼 만하고 그 전까지는 이런 삼보모터스나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다. 그 중에 다 좋습니다. 삼보모터스도 좋고 에코플라스틱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도 다 실적이 동반되고 내용이 또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위험 감지를 한다는 모아 데이터가 미친 듯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340억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세력들은 다 팔았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돈은 벌었겠죠. 돈은 예를 들어 돈을 몇백억 벌었는데 여전히 계좌에는 또 몇백억 종목이 남아 있어. 그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쳐 올린 다음에 또 쏟아붓겠죠. 그런 차원으로 모아 데이터를 좀 짧게 올라타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롬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 500억, 900억씩 쏟아붓다가 아직 팔아먹지를 못했죠. 다시 21선 정도에 수렴했는데 팔아먹더라도 많이 올려서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태용로직스는 아주 실적이 좋은 석유 물류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2,200억인데 상반기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600억씩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얌전히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실적 따라 올라가는 거죠. GS 저는 지주사는 안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 21선이 N자 모양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4조 5천억인데 연간 단위를 보면 올해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 내년에 2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은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주사가 할인됐다고 해도 싸도 너무 싸기 때문에 GS 같은 종목은 오늘 좀 많이 4%면 좀 많이 올랐는데 다시 좀 차분해졌을 때 공략해 볼만 하고요. 수소 관련해서 오늘 두산 피어셀도 올랐는데 걔는 뭐 2조 가까이 돼서 너무 비싸요. 근데 SP열셀은 1,600억입니다. 실적도 있고요. 매출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주봉상의 흐름도 올라탔습니다. 피코그램 참 이런 게 먹히네요. 이렇게 뭐 정수기 필터 뭐 매출도 얼마 안 나오는 회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8만원까지 18,000원에서 8만원까지 해먹고 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무중 테마로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게 참 세력 형님들 대단하다. 세력의 힘은 강하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의자를 아주 잘 만드는 저희 사무실 의자도 시리즈인데 시리즈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거래대금이 좀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나오면서 N자 모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봉상의 흐름은 아직 좀 약하고요. 다만 실적이 시가총액 950억이고 작년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별 내용이 없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데 패턴상의 모습으로 한번 괜찮아서 가져와 봤고 다월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한 2,950억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작년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씩이나 나오면서 급하게 또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창투사 중에선 그나마 20주선 위에 올라간 종목으로 한번 좀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따라붙지 말고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7일 주식시장 간단 리뷰와 상승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